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자본 투자 의사결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문제가 꽤 복잡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9번에서부터 13번까지는 하나의 투자안에 대해서 쭉 해서 의사결정을 내려가는 과정을 배우는데 중간중간에 구해야 될 게 많잖아요. 마치 그게 한 세트로 돼 있는데 문제 너무 길다 보니까 차근차근 나눠서 문제를 4개에 걸쳐 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에 도달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이후에 문제 풀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함께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영업현금 흐름을 계산하여라. 여러분 보통 계산하려면 영업현금 흐름이 주어졌잖아요. 현금 흐름이 주어지고 이걸 할인해서 NPV 값을 구한다든지 해서 투자 의사결정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영업현금 흐름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엔터프라이즈 회사가 3년 동안 확장 투자를 하려고 하나 봅니다. 그럼 뭔가 돈이 투하가 되겠죠. 자본이 투하가 될 겁니다. 초기에 218만 불이 투하가 되고, 이건 어떻게 반영을 시켜야 될 텐데 비용으로 3년에 걸쳐서 정액법 N으로 나눠가지고 똑같이 3년 동안 반영을 시킨다는 얘기죠. 그리고 잔존 가치는 0이다. 그러면 매년 감가가 218만 불에 3이 될 거고, 이거 감가를 반영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 두시고, 그리고 그 이후로 고정자산은 전혀 가치를 갖지 못한다. 자, 이제 자본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가 그럼 얼마나 벌까 봤을 때 매출액이 164만 5천 불 정도 매출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출을 또 일으키려면 또 비용이 들잖아요, 매년. 그리고 61만 불의 비용이 든다고 하네요. 그러면 대충 상상이 되시죠? 스토리라인은 218만 불을 넣을 거고, 이걸 매년 3분의 1씩 반영을 시킬 거고, 돈을 벌어오는 거는 164만 5천 불. 근데 저 행위를 하기 위해서 매년 61만 불 정도는 또 매년 비용으로 들고, 그쵸? 돈은 어느 정도 벌겠고, 여기다가 세금만 알고 있으면 어느 정도 영업현금으로는 계산할 수 있겠다. 이 계산은 정리가 되시죠? 그 OCF를 구해보라는데, OCF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EBIT를 구하고, 여기에다가 현금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비용, 다시 감가를 원복시켜주고, 마지막에 뭘 빼주나요? 행위를 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빼줄 겁니다. 그 각각을 잘 계산을 해보면, EBIT를 계산하려면 매출액, 비용, 감가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매출액은 주어졌죠. 164만 5천 불, 그리고 비용 61만 불, 그리고 감가는 아까 218만 불에서 3으로 나눈 거 계산을 해보면 72만 6천 불 약. 계산하면 숫자를 그냥 더해주면 되겠죠. 매출에서 비용을 빼주고 감가를 빼주게 되면 30만 8천 불 정도 EBIT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OCF를 구하려면 EBIT에다가 감가, 여기 감가상각비 나왔죠. 다시 원복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금, EBIT에다가 곱하기 0.21을 해준 세금 6만 4천 불을 계산을 해서 세금을 빼주면 우리가 원하는 OCF 97만 250불 산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원리 원칙에 의해서 쭉쭉쭉쭉 손익계산서를 만들어낸 다음에 구한 거고, 저희가 지난 시간인가 OCF를 구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풀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마지막 방법에 의하면 매출액에다가 비용을 빼준 다음에, 그러니까 감가를 고려하기 전에 돈을 번 거에다가 세금을 빼주면, 그쵸? 세후 이익이 되겠죠. 그리고 세후 이익, 이거는 감가를 반영하기 전 생각했고, 그 다음에 감가에 의해서 전략이 되는 세금 부분을 더해주면 이것도 OCF와 같다. 요 식을 잘 풀면 요 식이 두 개가 같다는 거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식이 보면 문제에서 주어진 매출액, 비용, 세율 딱 3개 가지고 앞에가 바로 계산이 되고, 감가만 구한다면 감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이 문제에 나와 있는 숫자만으로 이걸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뭐 굳이 EBIT 이렇게 구한다기보다는, 그렇다고 하면 이 방법을 차용해서도 할 수 있겠다. 똑같이 결과는 97만
250불 정도가 나온다. 정리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게 기억이 안 나신다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쭉 구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심플하겠어 라고 기억이 나신다면 이렇게 돼요. 어차피 결과는 같으니까. 그래서 같은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결과값은 97만 250불이 되는 거죠.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거 97만 영업현금을 계산을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NPV를 계산할 수 있을까? 약간 그 생각이 드시죠? 그럼 다음 문제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 나오죠. NPV 값을 계산하여라. 근데 NPV를 하려면 할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에 12%의 요구 수익률이 주어졌네요. 그럼 12%로 할인을 하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이거 기간을 잘 계산을 해보면 초기에 맨 처음에 투하시킨 돈 마이너스 21만 8 맞나요? 218만 불 218만 불이 투여가 됐고, 그쵸? 그 다음에 돈을 회수를 해오잖아요. 앞문제에서 계산한 97만 250불, 제가 기억을 못 해가지고 97만 250불이 들어올 거고, 이게 3년에 걸쳐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가 들어오고, 다음에 얘가 들어오고, 다음에 얘가 똑같은 숫자로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걸 단순 합이 아니고 얘는 첫 번째 발생한 거고, 얘는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얘를 1 플러스 12%로 한 번 할인하고, 얘를 1 플러스 12%로 두 번 할인, 2년 뒤니까요. 그리고 얘는 세 번 할인, 이렇게 해서 더했을 때 이걸 더해주게 되면 NPV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PVIFA라고 해가지고 이제 현가로 할인하는 거, 여기 보면 앞에 이걸 묶어버리면 뒤에 똑같은 숫자 1 플러스 12%분의 1 제곱분의 1 뭐 3승분의 1의 합이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희 현가 이자율 요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걸 계산해가지고 2.4% 이제 이것까지 다 계산하려면 계산 과정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단순, 여러분들 익숙해지셨을 테니까 이 숫자를 미리 계산을 해 놓고 NPV 값을 구하면 초기 투자 비용 그리고 향후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가 요율, 이걸 곱해주면 가볍게 NPV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문제가 길기 때문에 정리를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9번에서 매년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구했어요. 그리고 요구 수익률이 나온다면 그걸 할인해서 초기 투자 비용까지 감안을 해서 NPV 값을 구하는 것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정보를 하면 이 투자는 채택을 해야 되느냐까지 살펴본다면 15만 377불이 남으니까 이 투자는 채택될 수가 있는 거겠죠. 점점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정리를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이 보시면 투자안의 초기 순운전자분이 뛰쳐나왔네요. 맨 처음에 고정자산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순운전자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죠. 순운전자분까지 투하가 돼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아까 2.18 100만 플러스 25만 불이 들어가는 거죠. 더 25만 더, 초기에 투자 비용이 고정뿐만 아니라 순운전자분도 투하가 되는구나. 요게 초기에 들어가는 거고, 자, 두 번째, 이거는 3년이 지나면 아까는 다 빵이 된다고, 잔존가치가 빵이 된다고 했는데 얘는 고정자산이 갖는 시장가치가 18만 불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자산을 투자를 했는데 마지막 3년 뒤에 투자가 끝나고 이제 비즈니스를 정리하려고 하는데 초기에 투자했던 고정 자산의 시장 가치가 아직 남아 있어서 이걸 팔아버리게 되면 돈이 들어오겠죠. 그럼 마지막에 돈이 들어오는 게 더 있구나. 약간 이거 마지막 잔존 가치가 있겠구나.
이때 발생하는 순현금 흐름을 어떻게 되느냐. 0일 때 1년이 지나면, 2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나면, 그쵸? 현금 흐름이 약간 바뀌겠네요. 그리고 NPV를 다시 구하여라. 이런 문제입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시죠. 0년일 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초기에 팍 투하하는 자본, 아까 맨 처음에 고정 218만 더하기 순운전 25만을 더하면 243만 불이겠네. 아까 이게 2.18백만이었고, 그쵸? 제가 0.25백만이니까 두 개를 더해주면 243만 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첫 해에는 무슨 일이 발생했나요? 첫 해는 매출액, 그쵸? 그리고 비용을 빼고 감가를 고려한 영업현금 흐름 앞에서 계산을 해놨죠. 9번에서 OCF를 97만 250불이라고 계산을 해놨습니다. 2년차 때는요. 뭐 2년차 때는 똑같죠. 아무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3년차 때 많은 일이 발생하죠. 이거 다 끝내고 회수에 마지막 정리해. 그러면 이때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제일 먼저 그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당연히 OCF만큼 들어왔겠죠. 이거 97만 250 더하기 투하됐던 순운전자분도 회수를 해야 되겠죠. 다 끝났으니까 이제 운전자분이 다시 들어올 겁니다. 뭐 매출 채권이나 뭐 매입 채무 이런 거,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이 비즈니스를 이용해서 한 거,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할 겁니다. 끝을 낼 거기 때문에 초기에 들어갔던 25만 불이 다시 회수를 해야겠죠. 운전자분, 얘는 운전자분 회수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고정자산을 18만 불, 그리고 잔존가치가 빵이 될 때까지 상각을 시켰기 때문에 이걸 갖다 팔면 비용 처리는 다 했는데 18만 불이 또 들어오네요. 18만 불.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존가치가 18만 불이면 얘 돈을 벌었으니까 세후 잔존가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얘 세금을 빼준 거 18,000불에 18만 불에 세금을 빼준 세금이 0.21이었죠. 이걸 다 계산하면 마지막에는 마지막 해에 영업을 해서 돈을 번 거, 그리고 순운전자분 회수한 거, 그리고 고정자산을 마지막 팔아가지고 정리한 거, 그리고 세후 고정자산 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낸 거, 이 모든 걸 합해주게 되면 제가 미리 계산을 해보니 136만 2,450불이 됩니다. 이거 여러분도 한번 같이 쓱 계산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결과값이 나오는지 혹시나 제가 틀렸다면 뭐 댓글이나 이걸로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찌됐든 첫 번째 1, 2년, 3년 각각의 현금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NPV를 구하여라 할인하면 되죠. 처음에 0년도는 그냥 갖다 쓰고 중간에 그거는 12% 할인했을 때 2년간 현가 할인 그 요율을 쓰게 되면 이게 1.69, 그럼 이게 2년치를 할인한 거, 그리고 마지막 해에 136만 2,450불을 3년에 걸쳐 할인한 걸 싹 더해주게 되면 NPV 값이 나오겠죠. 이 계산을 쭉 걸어버리면 이건 미리 제가 계산해 놓은 거기 때문에 차용을 하겠습니다. 17만 9,537불. 자, 다시 한번 정리요. 처음에 고정자산이 투여되고 순운전자분이 투자됐을 때 비용이 이만큼 초기가 들어갔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3년간 돈을 벌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청산을 한다. 그쵸? 이때 각각의 현금 흐름을 구하고 할인해서 초기 투자 비용과 합한다면 NPV를 구할 수 있다. 스토리 라인이 좀 깁니다. 다음 이제 또 뭐가 나올지 12번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은 고정자산이 실제로는 MACRS에 대해서 분류해서 3년짜리로 분류된다고 하자.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변하지 않았다. 감가상각비만 변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앞에 문제 그냥 그대로의 세팅에다가 감가만 다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요한 게 각 연도별 감가를 계산을 해보자. 그러면 초기 투자 비용에 MACRS에 의하면 첫 해 33.33%, 둘째 44.45,
이건 교재 앞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이 테이블 정리를 하면 각각의 감가가 3년 정액이 아니라 약간씩 숫자가 다르게 나오는 계산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로 앞에 문제에서 중요했던 거, 마지막에 정리하는 거, 세후 잔존 가치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좀 많이 바뀌겠죠. 아까 그 이전 문제는 3년 후에는 잔존 가치가, 그러니까 장부 가치가 빵까지 다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16만 1,538불의 장부 가치가 남았고 그걸 가지고 18만 불에 팔다 보니까 이 숫자가 좀 바뀝니다. 그 18만 불에다가 고정자산 회수했을 때 18만 불을 시장 가치로 팔았고, 그리고 마지막 장부가, 이게 마지막 장부가에서 판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을 해줘야겠죠. 그 세후 잔존 가치만 17만 6천 불로, 약 17만 6천 불로 바뀌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은 뭔가요? 매년의 현금 흐름을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아까는 현금 흐름이 2년하고 3년, 4년, 1년, 2년, 3년에서 똑같은 게 나왔죠. 97만 250불로 나왔었잖아요. OCF가. 그런데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감가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 9번에서 맨 처음에 썼던 이게 조금 더 이번 문제에서는 편하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써버리면 숫자를 넣어보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운전자분하고 고정자산 투여한 거 맨 처음에 들어간 시작하는 투자 시점 1년이 지나면 매출액, 비용, 거기에다가 1-세율 21%라고 했으니까 더하기 세율, 그리고 감가, 여기 계산한 감가가 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럼 1년차 때 현금 흐름을 계산하고 2년차, 그리고 복잡한 3년차 때는 여기까지는 똑같고, 그 다음에 세후 잔존 가치, 여기서 계산한 고정자산, 그리고 마지막 순운전자분의 투여됐던 25만 불을 다시 회수, 이걸 합하면 131만 1,573불 정도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 숫자들은 제가 그냥 뭐 수식을 다 여기다 정리를 해뒀으니까 여러분도 이 수식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결과값도 맞는지 한번 계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4개가 나왔으니까, 현금으로 4개가 나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할인해서 합!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연금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각각 0시점, 그리고 1년 시점, 얘가 1년 시점이니까 한 번 할인하고, 2년 시점은 2번, 세 번째 3년 시점은 3번 할인을 해가지고 합하게 되면 NPV 값이 18만 3,881로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11번과 12번 다른 거는 감가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NPV 값이 달라질 수 있다. 앞에 문제랑 약간 다른 값이 나왔습니다. 자, 힘을 내십시오. 마지막 13번입니다. 여기서 다 똑같이 하고 마지막으로 감가를 첫 해에 100% 보너스 감가 빡 시켜버리는 거죠. 왜 보너스 감가라고 하는지는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첫 해에 빡 다 인식시켜버려. 그러면 현금 흐름 구하는 게 그냥 똑같이 되겠죠. 잔존 현금 흐름은 빡 하고 감가를 다 반영시켰기 때문에 장부가는 안 남을 거고 3년 뒤에.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마지막에 이걸 처리할 때 필요한 현금 흐름 하나, 세후 잔존 가치 18만 불에 팔아서 세금 내고 남은 거, 이렇게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현금 흐름이 의외로 간단해졌습니다. 감가를 첫 해에 빡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영년도는 똑같을 거고 초기 투자 금액 1년 차 때 감가를 다 반영시켜 버린 거예요. 그럼 감가가 218만 불을 다 반영시켰네요. 그럼 이때 계산한 OCF가 앞에서 풀었던 OCF 매출의 비용에다가 세율 곱하고 더하기 세율에다가 감가를 반영한 걸 하면 127만 5천 불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년 차 때는 감가가 있어요? 없죠. 1년 차 때 싹 반영을 해버렸으니까. 그럼 2년 차 때 감가 부분이 없고 그냥 매출에서 비용 빼고 세율 뺀 거를 1-T를 하니까 바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마지막 3년차 때 역시나 감가가 없습니다. 얘가 OCF 여기서 끝나고 그 다음에 고정자산 털어버린 거에 대한
잔존 가치를 위에 계산을 해놨죠. 이거 더하고 마지막으로 순운전자본 회수한 것까지, 이것까지 하면 120만 불. 자, 그러면 0, 1, 2, 3 또 현금 흐름을 다 계산하셨네요. 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럼 이걸 가지고 할인하면 되겠죠. 얘는 0 기간 한 번 할인하고 두 번 할인하고 세 번 할인하는 거. 0승, 1승, 2승, 3승 할인해서 합을 해줘라. 그럼 NPV 값이 쭉 계산만 해주면 22만 1000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 여기서 이 숫자는 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이 결과를 해석을 하게 되면 NPV 값이 늘었잖아요. 그 12번일 때는 18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22만 1000으로 늘었다는 얘기는, NPV 값이 뭐가 차이가 나요? 감가를 적용하는 방법을 MACRS로 하는 거랑 첫 해 100% 하게 해준다면 내 NPV 값이 늘어난다. 수익성이 좀 좋아지겠죠. 그래서 감가의 처리 방식에 의해서 좀 차이가 날 수 있고, 어때요? 첫 해 감가를 빡 반영을 시켜 버리니까 좀 더 NPV 값이 낮다는 얘기는 빨리 반영을 해서 할인하는 게 없으니까 약간 비용 절감 효과가 나오는 거겠죠. 세금 절감 효과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너스라는 표현이 붙은 것 같습니다. 긴 문제였던 것 같은데 시간도 좀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정도는 천천히 9번에서 13번은 정리를 하면서 머릿속에 정리를 잘 해두시면 이후에 문제 푼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투자를 검토할 때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